안녕, 추적입니다. 네, 저기 우체국 5번째 사연입니다. 이름은 동자. 야, 동자. 근데 여러분 나이 때 동자? 뭐 다양한 뜻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 때는 그 옥동자가 있었어요. 옥동자라는 아이스크림도 있죠. 그만큼 개그맨 정종철 씨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그래서 옥동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동자네요. 아, 이름은 동자인데 사연이 상당히 딱 이 시기에 우리 저자들한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읽어봄. 중학교, 고등학교 1, 2학년 동안 내신 공부만 했었는데 수능 공부하려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네요. 이렇게 느끼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제 공부에 대해 자꾸 의심이 됩니다. 개념을 다시 돌릴지, 기출을 풀지, 수특을 풀어야 할지, 지금 어떤 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해야 됩니다. 결국 이야기하면 시기적인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는 분명 존재하는데 다 하긴 해야 되거든요. 다른 과목도 너무 흔들리는 것 같고 모의고사 풀수록 점수도 낮아지고 자신도 없어져요. 이따 다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적이 쭉 비례해서 올라갈 것 같지만 생각처럼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에 치중해서 이제까지 준비해 왔다가 갑자기 수능이다 그러니까 범위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가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파악이 잘 안 될 때쯤 혼란스럽죠. 특히 내신 공부만 했었다 보니 다른 친구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도 사실이고 내신 공부 습관이 배어서 어떻게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도 안 가니까. 야,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기도 하죠. 학교도 안 가니까 쌤이나 친구들한테 상담하기도 힘들어요. 물어볼 사람도 없고. 괜찮습니다. 물어볼 사람이 없거나 마땅치 않을 때 그냥 여기다 궁금증이나 혹은 고민거리를 털어놔도 괜찮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기만 해요. 유유. 마지막에 우는 게 정말 우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사람이 지칠 때가 혼란스러워서 지치거든요. 선생님도 어떨 때는 누가 딱 정해주면 좋겠는데 싶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강의의 방향성, 그 다음에 또 강의의 컨셉 등등. 이거 뭐 누가 정해주면 딱 맞춰서 하겠는데, 혹은 뭐 교재 개발할 때도 누가 교재만 딱 써주면 그러니까 이대로만 수업하세요라고 하면 세상 편할 것 같은데 막상 하잖아요? 그러면 불만족스럽습니다. 왜? 내가 하고자 했던 컨셉과 완전히 맞아떨어지지 않잖아요. 누가 써주면. 그러다 보니까 정작 결국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나 자신이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많은데, 정리해보죠. 우리 동자의 이야기를. 첫 번째, 여러분 근데 내신이 뭔지 아세요? 내신? 이것도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죠. 내신 대비 교재도 있고 강좌도 있고 그 다음에 내신과 수능은 다르다라고 하는데, 내신은 그렇죠,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죠.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그걸 내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라고 조직 내에서 평가를 내리는 걸 전부 다 내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학교 성적만이 내신이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께서 회사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회사 안에서 상급자에 의해서든 주변 동료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이 쌓여나가는 걸 전부 다 내신 이렇게 불러요. 내신. 그러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몸담고 있는 조직, 우리 연구실에서의 최적의 내신은 좋을까? 그러니까 원래 내신은 평상시에 하는 거죠. 그러네. 이럴 수도 있어요. 평가 때만 잘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다니는 학원에 최적이란 사람이 내신이 좋은가? 라고 하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 원장님들께서 시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르듯이 시기적으로 자, 이번엔 평가 기간입니다 알려주면 그때만 잘하면 되죠. 근데 막상 사회생활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불시에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불시보다 더 좋은 건 쌓이면서 그 내신이 계속해서 누적될 때, 그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무서우냐면 깨지면 한 방에 깨져요. 내신은 깨지면 한 방에 깨지고 쌓을 땐 상당히 힘들고, 사회생활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뒤집으면 학교 시험은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죠. 어떤 객관적인 혹은 정량적인 이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이게 뭐 100점이다 90점이다 80점이다 이건 안 바뀝니다. 한번 시험 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시험 기간 때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신이다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뭐 생활기록부는 내신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뜻으로는 생활기록부가 아주 좋은 내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학생을 우리 학교에서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 학생은 정말 추천할 만하다. 그것도 하나의 내신이죠. 근데 지금은 학교 시험, 지필고사를 대체로 내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자가 첫 번째, 오히려 학교 시험이라고 한다면, 내신이라는 말을 좀 학교 시험에 국한해서 한다면 이제까지는 쉬운 공부를 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수능은요, 날짜도 정해져 있고 범위도 전범위에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준비해 나갈까 시기적으로도 명확한데, 이게 한 방에 모든 게 결정된다는 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여러분식의 표현을 쓰면 엄청 쫄리죠. 자,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누구의 입맛에 맞출 것인가? 선생님이 왜 아까 조직 내에서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상급자가 평가를 내린다 그러면 상급자에게만 잘 보여도 될지 몰라요.
동료들에게 평가를 맡긴다 그러면 동료들에게만 잘 보이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 평가를 받거든요, 학원에서도. 그러면 재학생들, 재원생들에게만 잘 보이면 되죠. 근데 내신은 그렇게 쌓이지가 않거든요, 원래 조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입맛에 맞춘다고 생각하면 학교 시험은요, 학교 시험을 출제하시는 선생님의 입맛에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범위가 좁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잘 듣다 보면 출제 포인트를 밝혀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완급 조절도 학교 선생님의 입맛에 맞게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평가원 입맛에 맞춰야 돼요. 수능은 평가원이 출제하죠. 또 하나는요, 많은 친구들이 평가원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짜 기관 이름이 평가원인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평가원은 정확한 명칭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 교육과정에 맞게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건데요,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각 시기에 따라서 각 급 학교가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각급 학교마다 학년도 따로 있는데 각각의 학년마다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죠. 이 정도까지는 배워줘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학습해서 성과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까지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배워야 할 것을 교육과정에 담고 그 다음에 교과서 개발도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교육과정에 맞게 출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교과서를 안 보고 그냥 어떤 자기가 믿고 따르는 선생님의 수능용 강의, 교재,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왜냐면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건 오랫동안 강의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을 알 수 있죠. 역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어떨 때 뭐가 들어오고 빠지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아는 전문가들이라면 강의에서 완급 조절을 합니다. 선생님은 철저하게 교육과정에 맞게 강의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어떤 이제까지 해왔던 공부, 그 공부가 뭐 깊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우리 제자들이 알면 좋겠는데, 혹은 강의 도중에 이런 얘기하면 상당히 있어 보이겠는데 라고 해서 여러분이 몰라도 될 걸 포장을 해서 시험에 나올 것처럼 꾸며내고 싶지는 않아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너무 바빠요. 국어, 수학, 영어도 해야 되고 한국사도 해야 되고 탐구도 2과목 해야 되고 뭐 심지어는 한문이나 제2외국어도 해야 되는데 언제 이걸 다 합니까? 그럼 선생님은 줄여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육과정을 먼저 알고 제대로 된 강의를 누군가 했다는 믿음이 있다면, 일단 우리 동자 첫 번째, 개념 완강 다 했습니까? 이건 먼저 따져야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 거냐면 학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예를 들어 정치와 법이다. 선생님의 개념 강의는 42강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출제 비중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의 교육과정에 안 맞는, 그러니까 전 교육과정이 기출문제라면 이건 필요한데 이건 필요하지 않아, 이것도 가려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걸 기준 삼아서 그걸 꼭 절대적인 것으로 바라볼 필요 없지만 처음 공부할 땐 그걸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원래 뭐 해야 되느냐,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운 교육과정 할 때는 기출문제를 100%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이럴 수는 있어요.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내는구나, 혹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라는 감을 그렇게 세우는 건 좋긴 한데, 그게 전 교육과정이다 보면 어떤 데서 좀 더 달라질까, 이거에 대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는 수능 특강을 먼저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요? 수능 특강은 교육과정에 맞춰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필요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가 다 평가원의 입맛에 맞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개념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 기출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을 풀어도 괜찮고요. 혹은 수능 특강을 먼저 풀겠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기출문제를 먼저 풀고 수능 특강을 풀면 기출문제, 평가원은 이런 데 주목해서 과거에 냈었군. 그리고 수능 특강을 풀면 잠깐만, 이런 건 기출문제 별로 없었는데 그러면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건가? 풀긴 풀되 안 중요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풀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수능 특강을 먼저 풀었어요. 그럼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풀겠죠. 그걸 넘어서는 지식은 필요 없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면 반대의 느낌이 생기겠죠. 이런 건 별로 안 물어보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수능 특강에 있는 걸 전체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정리되어 있는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풀었다면,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을 풀다 보면 기출문제는 내던 걸 또 변형해서 혹은 좀 더 확장을 해서 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개념을 다시 돌릴지 기출을 풀지 수특을 풀어야 할지 이걸 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 어때요? 우리 동자가 이거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그거 해야 될지라고 고민하는 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들리는데 그건 아니고요. 개념이 끝났습니다. 수능 특강을 풀든 기출문제를 풀든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다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나요? 그게 동시에 가능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출문제는 여러분이 보는 기출문제집에 따라서 실려있는 문제 양이 좀 달라요. 근데 대체로 한 600문제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수능 특강은 탈탈 털어도 그게 한 270문제 혹은 적은 그 과목은요 240여 문제, 250여 문제에서 그치기도 하거든요. 너무 많은데요?
50점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약 1000문제를 꼼꼼하게 푼다라고 생각하면 가성비 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국어는 얼마나 푸는데요? 국어는 뭐 학원을 다닌다라고 칩시다. 일주일에 막 100문제 가까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계속 그거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주 풀다 보니까 성적이 오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탐구는 개념만 할 겁니까? 개념만 한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개념을 그냥 책을 순서대로 읽다 보면 정리되는 효과도 없진 않은데 아는 걸 계속 본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선하지 않은데 라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그럴 때쯤 문제를 푸는 거예요. 풀다가 틀렸어요. 기분이 상하기도 하지만 여기가 내 약점이었구나. 알게 되면 그때 가서 찾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가 돌게 되면 이제 필기노트 정도가 자기한테 주어져 있다. 뭐 그게 선생님이 제공한 필기노트든 여러분이 직접 작성한 필기노트든 간에 이제 개념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 그것만 계속 돌린다고 해서 실력이 크게 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내가 개념의 확신을 갖게 됐는가 이걸 따져보자 라는 얘기고, 아까 수능 특강과 기출문제 확인하는 건 선후는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원래 추천하는 건 6월 모의평가 전까지는 다 있기를 추천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뭐 학교도 못 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됐다면 6월 모의평가 전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뭐 선생님 6월 모의평가 전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수능 특강 기준으로 해서 한 250여 문제를 풀고 딱 시험장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면 선생님 저는 기출문제도 좀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기출문제 오답 정리하면서 6월 모의평가를 맞이할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6월 모의평가 이후에 보는 친구들은 달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9월 모의평가 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6월 모의평가 이후에 기출문제를 풀겠다,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9월 전까지만 다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월 모의평가 전까지. 모의고사 풀수록 점수가 낮아진다. 어떤 거쳐야 될 과정을 건너뛴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념만 끝내놓고 나서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그러면 틀릴 준비를 한 상태에서 틀리는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많이 틀려보고 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스파링을 안 뛰어보고 그냥 야 이렇게 때려봐. 한 단 바로 실전 올라간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은 알아요. 주먹이 이렇게 날아오면 이렇게 피해야지. 이렇게 피해야지. 근데 막상 몇 대 맞아보지도 않고 혹은 실전과 아주 유사한 스파링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실전에 올라가면 그냥 헛점투성일 거예요. 누가 보면 귀여울 거예요. 평가원이 보면 그냥 귀여움둥이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큰 조바심 갖지 말고 내신 공부 습관이 들었다, 근데 수능이 힘들다, 한 번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내신 시험에서 성과를 얻은 것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정반대도 있어요. 모의고사는 정규권인데 뭐 학교 시험은 뭐 4등급 5등급에 머무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입맛의 문제예요. 입맛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동자는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는 것에 입맛에 잘 맞게 공부를 아주 효과적으로 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방법이 아니고요, 입맛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평가원의 입맛에 맞추겠다, 혹은 선생님 학교 시험은 어떻게 해요? 학교 시험은 또 학교 시험대로 입맛에 맞추고, 그 다음에 또 평가원이 출제할 때는 평가원 입맛에 맞추고. 예를 들면 선생님이 조직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 학생들에게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원장님께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둘 모두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뭐 강사를 뽑고 내보내는 게 원장님 입맛에만 맞춰서 라기보다는 원장님도 당연히 학생들의 평가를 보고 파악하기 때문에 당연히 둘 모두의 입맛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학교 선생님 입맛에 맞게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그 나름의 개념이 쌓일 것이고, 평가원 입맛에 맞추어 기출문제를 풀거나 또는 평가원이 검수를 한 이 수능 연기 교재,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풀다 보면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구나. 그렇죠. 그걸 느껴가면서 공부하는 게 아주 선명한 공부법이 될 수 있어요. 수능에만 올인하는 친구들, 학교 선생님 혹은 교과서 내용 혹은 수능 특강을 학교에서 뭐 교재로 쓴다면 그걸 잘 모르는 채 기출문제에만 익숙해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교 시험도 대비하고 수능도 대비한다 라고 생각하면 공부해야 될 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자가 혹시라도 학교에서 수업을 했던 과목을 사회탐구로 선택하고 있다면 교과서 절대 버리지 말고요, 어느 정도 한 2바퀴 정도 돌았을 때 교과서를 통해서 이게 교육과정이구나, 그 다음 기출문제에도 좀 보면서 이렇게 교과서 내용이 기출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구나 한 번쯤 느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조언인데요, 6월과 9월 모의평가 해설은요, 자기가 직접 해설지만 보고 하지 말고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는 선생님들마다 다 해설 강의를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믿고 따르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이게 왜 맞고 틀리는가 이것만 정리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으로 이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그 강의에 담아내고 있다면 꼭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동자는 공부에 준비가 돼 있는 친구 아닌가. 그래서 이걸 입맛에 맞게 적당하게 바꾸는 작업만 해주면 충분히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부의 습관이 들었다, 이걸 확장한다고만 생각하면 되고요. 입맛에 맞추는 건 이번 수능이 끝이 아닙니다. 대학 가서는 교수님 입맛에 맞게 답안 작성도 해야 되고, 취업한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입맛에 맞는 문제에 또 적용을 하고 적응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출제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는 공부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성공을 이미 했잖아요. 학교 시험에서 꽤 괜찮은 성적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확장만 하시면 되고, 나중에 사회생활에서도 내신을 잘 쌓길 바랍니다.
가정 내에서도 내신이 있지 않을까요? 집안 내에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얼마나 믿고 계신가? 내 동생, 내 누나, 내 언니, 뭐 형, 오빠 나 얼마나 믿고 있을까? 평상시에 잘하면 되겠죠. 그리고 평상시에만 잘하지 말고 생일 때도 잘하고, 그리고 또 뭐 어버이날에도 잘하고, 그러면서 계속 내신은 쌓이는 거 아닌가? 좀 넓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민 많았을 텐데 시원하게 해결됐다기보다 우리 이 고민을 계속 나눠가면서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오늘 얼굴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